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설정 스님의 사퇴 입장 번복에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퇴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다음 달 중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공전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스포츠를 통한 새싹 포교회장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 대회가 경주 위덕대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즉각 퇴진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계종 사태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설정 스님의 사퇴 입장 번복에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퇴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 논란에 휩싸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장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만은 마련하고 2018년 12월 30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조계종 종정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 계속된 사퇴 요구를 물리친 셈입니다. 설정 스님이 사퇴를 거부하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본사 주지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즉각 용퇴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총무원장 스님이 스스로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면서 종도들의 뜻을 무시할 경우 총무원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는 분담금 납부 거부 등을 통해 종무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등 실력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간사인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BBS와의 통화에서 종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본말사가 있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사 주지협의회는 설정 스님을 퇴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본사별로 종회의원 단속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 불신임에 대한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종회의원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종단 사태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들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을 적극 지지했던 그룹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설정 스님의 거취를 둘러싼 종단 내분 사태가 내일 중앙종회와 22일 원로회의, 23일 전국 승려대회를 거치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교계 안팎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정 스님의 친자 의혹 등을 조사해온 의혹규명위원회는 친자 의혹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의혹규명위원회는 시간이 갈수록 종단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총무원장으로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기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34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모두 6명의 후보 스님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동화사는 지우 스님과 지거 스님, 불국사는 현법 스님, 고운사는 도륜 스님이 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직능 대표 사회 분야 후보로는 도심 스님과 현천 스님이 올랐습니다. 선관위는 불국사 현법 스님이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최종 징계 여부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30일 치러지고 임기는 오는 11월 8일까지입니다. 한국불교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종단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 개혁운동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제3회 정평불교포럼
위기의 한국불교 개혁 방향을 탐색하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는 스님들이 포교와 수행에만 전념하고 재가불자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찰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기 직선제 대중공사 재가위원장 등은 조계종단의 정치화와 세속화를 바로잡고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등의 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위안부 문제는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면서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국 땅에서 숨진 해외 동포 영령들의 안식처 천안 망향의 동산. 위안부 기림일 첫 국가기념일인 어제 이곳 장미묘역 위안부 피해자 묘소 40기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섰습니다. 지난해 초 이곳을 들러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글을 남긴 지 1년여. 참혹한 전쟁터에서 떠나는 역사의 한을 풀지 못해 쓰러진 고인의 넋을 기린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며 협상보다 진정성 있는 사죄가 우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이 선결과제고 전체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각성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줄곧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하며 사죄를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기습적으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첫 국가 지정 기념일로 제정된 위안부 기림의 날. 묘역에 잠든 피해 할머니들의 생전 소원이었던 진심 어린 사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슴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위안부 문제 진정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는 방송을 통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2년 대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는 김 할머니의 증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후 8월 14일은 전 세계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 즉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됐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은 일본 정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불교계가 설립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옥선, 이용수, 박옥선 할머니를 비롯해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고 국민들입니다. 이 문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정부도 대한민국도
강국입니다. 피해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있어서 안 되겠죠. 나눔의 집 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가 빠진 채 이뤄져 할머니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공식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일본은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명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눔의 집은 고 김순덕 할머니의 생애를 그린 책 내 이름은 위안부가 아닙니다. 나는 김순덕입니다. 500부를 무료 배포하는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성악과 해금 연주, 전통 북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계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를 통해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하고 밀양 표충사와 해남 대흥사, 북측 법흥사 등에 대한 남북 공동 사찰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불심화합으로 민족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일층 용맹정진하겠다며 통일로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을 모아 불국토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선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중시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가을 평양 방문이 윤곽을 잡은 셈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과 유엔 총회의 9월 말 정상 참석 일정 등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북측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을 남측에 압박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착 상태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남북 관계와 선순환 구도를 이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유동성 있는 상황들을 좀 예상하면서 판을 좀 보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9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못을 박으면서 북미 간에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특히 종전선언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갖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중시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중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윤곽을 잡을 경우 9월 말 유엔 총회에 각국 정상들이 모일 때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엔 총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남북미 중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남북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위한 그런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 그 의미도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흔히 지도를 보면 그 시대의 풍속과 생활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하죠. 조선 왕조 500년을 지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전국지도로 국보 248호인 조선 방역지도부터 가장 오래된 전국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까지 조선의 지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종합전시가 국내 최초로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상설전시관에서 특별전 지도에 찬 조선지도 500년 공간, 시간, 인간의 이야기를 열고 조선지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우리 국가적 재산, 문화적 재산을 확고히 한 시대가 조선시대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조선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어떻게 조상들이 생각했고 이 강토를 어떻게 그 가치를 두었던지를 알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인 조선방역지도를 비롯해 보물인 대동여지도와 동국대 지도와 같은 지도, 한 지역의 역사와 산업, 풍습을 정리한 지리지 26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국내 20여 개 기관과 개인 소장가 등이 소장하고 있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중요 지도와 지리지도 다수 전시됐습니다. 국보 제248호인 조선방역지도는 조선 팔도의 행정구역을 다른 색상으로 칠했고 만주와 제주도, 스시마섬까지 표시해 당시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 국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처음으로 실제 거리와 지도상의 거리 비율, 즉 축적을 표시한 동국대 지도와 아파트 3층 높이의 대동여지도 원본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지도 전시에는 조선 방역지도와 같은 국보를 비롯해서 동국대 지도라든가 대동여지도와 같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지도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약 260여 점의 지도와 지리지를 통해서 조선 지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지도를 통해 조선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계 넘어 외국의 사정을 살펴 국제 정세를 파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를 그린 지도, 전라도 무장현도 등을 통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 통치에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흔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지도는 단순하게 길 찾기 용도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여러 가치라든가 인식 그리고 필요를 반영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크게는 공간을 담아낸 지도에서부터 역사라든가 시간을 담아낸 지도 그리고 실제 인간 생활에 활용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조선 지도는 실제 그 당시 시대적인 삶을 반영하는. 아울러 지도 곳곳에 숨어있는 완주 송광사, 고창 선운사, 금강산 신계사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사찰을 찾아보는 재미도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도 속에 담겨있는 조선인들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욕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을 지도법사로 몽골로 성지순례를 떠나 현지에서 우리 불교를 알리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용 스님과 함께 몽골 성지순례에 나선 34명의 우리 불자들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몽골 아리아발 사원과 간단 사원 등을 참배했습니다. 몽골 아리아발 사원에서 자용 스님은 양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몽골 현지에 우리 불교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용 스님 일행은 몽골 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간단 사원에서 간단 사원 주지이자 현 몽골 불교 회장인 초이참츠 덴베렐 스님을 친견했습니다. 초이참츠 덴베렐 스님은 우리들의 세상과 생활이 많이 변했지만 이럴수록 불교의 자비 사상과 포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지종가의 종풍을 바로 세운 영축총림 통도사 전 주지, 청화당 성원대율사 입적 17주기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통도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영배 스님과 방장 성파 스님, 문도 대표 향과 스님을 비롯한 4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고 청하 스님의 덕화를 기렸습니다. 문도 대표 향과 스님은
큰 스님은 17년 전 오늘 마음을 쉬도록 하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며 문도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당 성원대율사는 통도사 주지와 부방장, 전계 대화상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01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송광사 제2대 진각국사 해심 스님의 입적 제784주기 추모 달해제가 경내 광원암에서 복행됐습니다. 송광사 사부대중은 헌공을 드린 뒤 조사전에서 진각국사 진영의 3배 예를 갖추고 진각국사 부도탑으로 이동해 헌화했습니다. 진각국사 해심 스님은 화순 출생으로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보주국사 진울 스님에 이어 2대 국사입니다. 해심 스님은 고려 고종 때 선종의 최고 승계인 대선사를 받았고 선문 염송 등을 저술해 한국 간화선의 전통을 확립시켰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새싹 포교회장 대한불교 진각종 자성동이 풋살대회가 경주 위덕대에서 열렸습니다. 진각종에서는 아이들을 자성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의 교구에서 모인 자성동이와 중고등부 선수들은 폭염도 잊은 채 사흘간 열전을 벌였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을 쫓아 열심히 뛰고 또 뜁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패기에 응원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집니다. 13번째를 맞은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중등부 풋살 대회가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초등부인 자성동이 12팀과 중등부 9팀에서 선수들과 학부모 등 4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제 개막식에서 반환된 우승기를 목표로 정정당당하게 겨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욕심보다는 전체의 어떤 그런 이 풋살 대회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경기를 해주시고 그 등위에 관계없이 우리가 모두 다 즐겁게 이렇게 풋살 대회가 끝날 수 있도록 각 교구에서 참가한 이번 대회는 그제 예선 1차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별 리그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풋살 경기뿐 아니라 성별과 나이를 떠나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풍성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7, 8살 선수들로 구성된 유치부 팀과 고등부 일반부 팀의 특별 풋살 대회를 비롯해 여성 참가자들을 위한 배드민턴 대회, 모두 함께하는 줄넘기 진각 퀴즈 대회 등이 재미를 더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그래도 지더라도 저희는 그냥 매너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분 좋게 대회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숙소에서 애들이랑 에어컨 틀면서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 또 애들이랑 다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추억도 추억도 쌓아가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어린이 청소년들은 푸른 잔디 위를 가르며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주민들이 납골당을 짓는다는 오해를 하면서 건립에 차질을 빚어온 춘천 제따와나 선원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제따와나 선원장 일목 스님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제따와나 선원의 수행 환경 훼손 사태가 춘천시청과 주민, 선원들이 힘을 모아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마을 진입로 확장은 춘천시청이 앞장서 해결하고 제따와나 선원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선원을 기증하기로 했던 기업 측으로부터 납골당을 짓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해당 기업이 소유 부지에 납골당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약속 형식의 공문을 춘천시청에 제출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일목 스님은 오는 10월 14일 일요일에 정식 개원식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그때까지 도량과 수행 프로그램 등을 좀 더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교육과 평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훈풍이 불어오는 지금 비무장지대의 평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문화부와 교육부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은 오는 11월 25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는 컬렉션 하이라이트 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현대 미술의 동향을 보여주는 드로잉과 한국화, 영상 등 모두 25점이 소개됩니다. 코레일이 오는 27일까지 미술을 테마로 한 새로운 기차여행 패스 네이밍 공모전을 벌입니다. 9월 출시 예정인 기차여행 패스는 미술과 전시 관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미술 주간 사업 미술관 가자 캠페인과 연계한 관광 상품입니다. 요즘 어린이 도서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일반 도서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소파와 쿠션에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책을 봅니다. 잡담을 하며 웃고 떠들고 심지어 뛰어놀기까지 하죠. 전혀 조용할 필요가 없는 어린이 도서관은 그래서 책 놀이터라고 불리는데요. 내 집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은 더 잘 읽힌다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앞다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찰에서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사찰의 한 곁을 아이들의 책 읽는 놀이터로 내준다면 사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